자, 윤 대통령이 중간에 하와이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을 거쳐서 미국 워싱턴에서 나토 협력국 차원에서 나토 플러스 회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젯밤에 심야에 바이든과 회담을 하고 북한이 한국 핵을 공격할 시에 즉각 압도적인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거다. 그렇게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을 공동 성명으로 채택했어요. 이 말이 전략적 용어라서 좀 어려운데, 북한이 한국에 이 핵미사일을 쏘면 즉각적이고 압도적이고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반격을 미국이 해구산으로 해주겠다. 지금 이 성명을 채택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은 미국 핵 자산을 북핵 대응 용도로 문서에 명시한 것이 처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양국이 합의된 이야기고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반대로 한미 동맹 연합 방위 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이 말이 그럼 주한미군을 뒷받침하는 역량이라는 말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제가 언급을 후미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 창설된 한미 핵 협의그룹 NCG가 그 워싱턴 선언, 작년에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이 선언을 이행하고 확장 억제에 대한 한미 간의 더 강화된 멘트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한국 국민과 또 주한미군의 안전 및 안전 보장을 중점에 두고 한미 공동 핵 전략을 만들어 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이 만나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을 공동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지금 언급한 부분 나쁠 게 없고, 이럴 때 한 번쯤 더 짚어주면 북한에 대한 압력 요인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의 환경이 그게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죠. 자, 미국에서는 지금 바이든 후보 사퇴 논의가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의 오랜 친구고 지지자인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 그냥 영화배우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큰 손이자 민주당의 영향력이 매우 큰 엔터테이너죠. 자, 바이든을 사랑하지만은 새로운 후보가 필요하다라고 클루니가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건강 리스크가 큰 바이든이 교체돼야 된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야기하지만 3주 전에 트럼프 토론회 때 봤던 바이든은 옛날의 바이든이 아니다. 만약에 11월에 지면 모두가 지고 상하원 선거도 다 지게 될 거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자, 클루니는 지금 민주당 주변에 있는 그 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있지만 그 중에 독보적이에요. 지금 민주당 내 주요 버팀목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민주당에서 그야말로 마당발이자 원로지요. 이 낸시 펠로시가 바이든하고 매우 가까운데 TV에 나와가지고 바이든 재선과 관련해서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에 달려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가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하고 있다. 결단을 원한다고 말을 했어요. 자, 우선 나토 회의를 잘 마무리하고 이번 주가 끝나가기 전에 결단이 시작되기 바란다고 했어요. 자,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 역시 공개적으로 바이든을 지지하지만 사적인 모임에서는 후보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바이든이 이번에 나토 회의가 끝나면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되고 결국 바이든이 제가 예측한 대로 7월달을 넘기지 못하고 후보를 사퇴할 거라고 보입니다. 자, 바이든이 이번에 나토 회의에서 자신의 능력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실수를 또 했어요. 자, 바이든이 젤렌스키를 갖다가 이 나토 회의 마지막 날 행사에서 소개하면서
푸틴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사말을 한 뒤에 젤렌스키한테 마이크를 넘기면서 신사숙녀 여러분 푸틴입니다라고 말을 했고, 곧 자기 실수를 알아차리고 그가 푸틴을 물리칠 거다. 젤렌스키 대통령이다. 나는 푸틴을 물리치는데 너무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바이든의 인지력 저하가 심각하다라는 한간의 지적에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버티기 위한 장이 이번에 나토 회의에서의 자신의 건재함을 보이는 거였는데 여기서 또 실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국민 67%가 바이든이 후보를 사퇴해야 된다. 계속 선거를 가야 된다는 건 30%고 민주당 후보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56%가 사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외견상으로는 둘이가 1% 아니면 100중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상태로는 선거가 가면 갈수록 안 될 거라고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사실상 끝이 나면 윤 대통령이 미국과 맺은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거에 의해 비준받은 게 아니라 그냥 바이든 정부에서 한국이 원하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이번에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압도적이고 적극적인 반격을 해주겠다. 해구산을 보장하겠다. 한국군이 이 주한미군과 같이 협력해서 대응한다라는 말을 앞에 했었죠. 그런데 지금 한국의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위원회에서 대만 해협 위기에 따른 한반도 안보 평가 보고서를 내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중국이 유사시에 미사일로 주한미군 기지들을 타격할 거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한국이 대응할 거냐. 자,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유사시에 그야말로 전략기동군 형태로 꼭 북한의 방어뿐만 아니라 극동에 미군이 일본하고 한국에 있는 게 단데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극동에 주둔하는 미군 전체가 대만 해협 방어에 투입돼야 될 건데, 그러려면 중국과 북한이 주한미군 기지부터 선제 타격을 할 것이라는 거죠. 자, 이런 한반도 안보 위기 시나리오에서 이것은 트럼프 당선하고도 관계없다는 거죠. 지금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갈수록 악화될 거고, 미국은 대만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 극동의 동맹군인 한국과 일본의 지원과 협력을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북한의 위협에 한국을 지키기 위한 용도뿐만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대만과의 싸움에도 투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이든에서 임명된 폴 라카메라 현 주한미군 사령관은 중국과의 무력 충돌에 대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동맹국에 대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자, 라카메라 사령관은 2022년 9월에 중국이 대만 침공 시 한국의 대만 방어 지원에 대한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도 이야기했고, 미국은 최근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어요. 주한미군 대만 문제 투입과 관련해서 우리는 여태까지 전력 공백만 걱정하고 빠져나가면 한국에 미군이 없지 않냐. 또 전쟁 억제를 위한 유엔사 후방기지 피격으로 인한 기능 제한으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 자, 그래서 대만 위기와 한국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일본이잖아요. 일본의 이 기지들이 피격되므로 미군이 지금 한국을 도울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에 또 대비해야 되고, 자,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미군 전력에 대한 선제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자, 이럴 경우에 중국의 공격에 대해서 한미 공동 방어 능력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한국이 이제는 주한미군은 한국만을 위해 있는 거고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모호하게 말하고 발을 뺄 게 아니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즉 대만 전쟁에도 투입될 수 있을 때, 그런 전쟁 시 한국을 들어와서 대만으로 투입되는 이런 미군들에 대해서
한국이 안전 보장을 하고 같은 편에서 확실히 싸우겠다고 해야 북한의 도발 빌미를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처럼 주한미군을 단지 한국만을 위한 용도로 우리끼리 해석을 하고,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군은 한국 등 대만, 일본 등을 전체로 놓고 중국을 포위하는 구도 속에 들어왔지 꼭 한국만을 보고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머지는 모르겠고 주한미군은 한국용이다 이렇게 말만 하고 있고, 유사시에 미군을 지원하고 같이 싸우는 문제를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기치 못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이 선제 공격했을 때 미군 기지가 공격을 받았는데도 한국은 우리는 몰라 이렇게 할 거예요. 또 미군이 지금 대만으로 가면서 한국 보고 여러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우리는 몰라 이러겠어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한국에 떨어지는데, 미군 기지들에 떨어지는데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고 간주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한국이 딱 깨놓고 주한미군이 어디로 가든 한국은 미군과 같이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애매하게 나누면요, 나중에 북한이 한국을 공격했을 때 미군이 한국을 돕지 않는 구실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국에 주둔하는 전략적으로 유연한 미군을 보호하지 않고 연대하지 않는데 북한이 공격하면 왜 우리는 쏴줘야 되냐? 미국이 그렇게 의문을 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답하지 않고 백날 첫날 미국에 의해 비준한 것도 아닌 바이든과의 해구산 보장 약속이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